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잘못 알고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부터 앞서고 밤마다 잠리에서 불안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는 30년 넘게 생애의 마지막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천 분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실제 마지막 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음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대부분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려운 장면을 상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임종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종 1분 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공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과 장면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고, 어떤 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밤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잠자리에 누워서 괜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는 아닐까? 마지막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을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실제로는 어떤지, 우리 몸과 마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평온함을 경험하시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죽음이 유독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혹은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본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죽음에 대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족의 어른이셨던 분인데 평생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부터 굳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잠을 설치셨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 하셨죠. 자식들이 건강 이야기만 꺼내도 돌아가신다는 말은 하지 말라며 화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며칠을 앞두고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조용하네. 뭔가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평온해지신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종 당일 가족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분 얼굴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마치 누군가를 본 것처럼 살짝 웃으셨습니다.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시더니 공중을 향해 흔드는 동작을 하셨어요. 마치 오래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무서워하시던 분이 마지막엔 왜 저렇게 편안했을까요? 이런 장면은 저 혼자만 본 게 아닙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비슷한 패턴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오히려 평온함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불필요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자꾸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임종 전 정신이 갑자기 또렷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며칠 동안 의식이 흐릿하시던 분들이 마지막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맑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오래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눈빛이 또렷해지고 말도 분명하게 하십니다. 국내외 노년 심리 연구에서도 이런 임종 전 일시적 명료 상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82세 김정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거의 의식이 없으셨는데 마지막 하루 전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자식들 이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손자가 태어났던 날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올리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혹시 회복되시는 건 아닌가 기대했지만 그건 작별 인사를 위한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뇌가 마지막 순간을 위해 남은 에너지를 모두 끌어모으는 게 아닐까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가족과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 마음이 따뜻했던 경험들을 일부러라도 자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마지막 순간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현상을 기적이나 이상한 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우리 뇌가 중요한 기억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짐을 싸거나 어딘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 하시죠. 왜 갑자기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해외 노년 말기 연구에서도 죽음을 일종의 이동이나 여행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75세 이명수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마지막 이틀 전부터 계속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집에 계시다고 말씀드려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집은 어린 시절 자라던 고향 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편안하고 안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으셨던 거죠. 이럴 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드리는 겁니다. 곧 가실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지금부터 생활 속 불필요한 집착을 하나씩 줄여보시라는 겁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 특정 장소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면 마지막 순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단순히 혼란이나 치매 증상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마등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실제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순간 기억이 빠르게 재생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뇌의 기억 관련 영역이 마지막에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61세 최영민 님은 임종 직전 의식이 또렷해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웃던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고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가던 날,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아이가 태어났던 날, 손자와 공원에서 놀던 날, 이런 장면들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신기한 건 힘들었던 기억이나 슬펐던 일은 거의 떠오르지 않고 행복했던 순간들만 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법이 있습니다. 오늘 좋았던 순간 하나를 매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이 따뜻했던 순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던 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쌓여서 마지막 순간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성과나 성공보다 관계와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셨어도 마지막에 떠오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고 함께 나눴던 따뜻한 순간들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것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있습니다. 임종 직전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뇌의 산소 부족이나 신경 전달 물질 변화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공포가 아니라 반가움이 느껴지거든요. 87세 정미숙님은 임종 전날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남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마치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손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드디어 왔구나. 많이 기다렸어. 그 모습을 본 자식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어머니가 너무 편안해 보이셔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환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이 마지막 순간을 훨씬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가신 분을 본다고 하시면 놀라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시도록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종 며칠 전부터 식사량이 줄고 물도 거의 드시지 않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걸 보고 걱정하시죠. 뭐라도 드셔야 힘이 난다고 조금만 더 드시라고 권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강제로 음식을 드시게 하면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됩니다. 이때는 입술을 적셔드리거나 얼음 조각을 살짝 입에 넣어드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을 존중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한 마지막을 만들어 드리는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마지막 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순간을 더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마음의 짐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물건도 그렇고 마음속 감정도 그렇죠. 안 쓰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오래된 서운함을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불필요한 짐이 많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짐 때문에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스트레스만 됩니다. 오늘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한 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건을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68세 한명희 님은 제 조언대로 매일 하나씩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옷 한 벌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건을 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그분 집에 갔을 때 놀라웠던 게 집도 깔끔해졌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훨씬 편안하고 밝아 보이셨죠?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장 내려놓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물건일 수도 있고 오래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오늘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감사 표현의 힘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는 걸 어색해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말해야 하나 싶은 겁니다. 하지만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건 우리 뇌를 안정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의 행복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면서 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고마운지 떠올리면서 표현하세요. 아침에 따뜻한 밥을 차려준 배우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준 자식에게, 길에서 문을 잡아준 낯선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한 번, 밤에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만이라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혼자 계시다면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준 내 몸에게 고맙다고, 힘든 하루를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말이죠. 72세 윤석진님은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래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셨대요. 오늘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관계를 미루지 않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 말하지 뭐, 나중에 전화하면 되지. 그런데 그 다음이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다는 후회요. 마지막에 남는 기억은 결국 관계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했는지, 어떤 마음을 나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말을 하려고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다 보면 영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짧고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안부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이 정도면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사이가 멀어진 형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누군가. 그분께 오늘 바로 연락해 보세요.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79세 송인혜님은 제 조언을 듣고 20년 만에 동생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작은 일로 다퉜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고 동생도 너무 반가워하셨답니다. 서로 미안했다고,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통화 내내 우셨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은 다시 자주 연락하고 만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스스로에게 준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 상처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음은 무거워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큰 상처일수록 더 어렵죠. 그렇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오래전 사소한 일로 섭섭했던 기억, 별것 아닌데 계속 마음에 걸렸던 순간들부터 용서해 보세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이해해, 용서해. 처음엔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보다 나에게 더 가혹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주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세요. 85세 박동수님은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을 힘들게 했던 일을 평생 후회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며칠 전 자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순간, 밥이 맛있었던 순간, 누군가의 미소를 본 순간, 이런 작은 행복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지 않으면 자꾸 안 좋은 기억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밤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뇌는 점점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70세 강미라 님은 이 습관을 1년 넘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좋았던 순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대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 중에도 자꾸 좋은 순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저녁에 떠올릴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순간이 저절로 기억에 남게 된 거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무섭게만 배워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죽음은 곧 공포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본 실제 마지막 순간은 공포보다 평온에 가까운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임종 전 정신이 또렷해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평생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미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를 불안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자꾸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죠. 반대로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루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마지막이 두렵지 않으니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미뤄뒀던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알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임종 전에는 정신이 또렷해지고 이동을 준비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떠오르고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짐을 줄이고 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미루지 않고 용서하는 연습을 하고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게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가장 마음이 편했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본 파란 하늘, 가족의 웃는 얼굴,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마지막 순간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장면을 기억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 채널이 되길 바랍니다.